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범블비님, 런던에서 매일 자기 전에 잘 듣고 있습니다. 오, 런던. 런던. 이야, 네. 종배님 목소리가 좋아서 네, 글로벌 방송입니다. 저희는. 잘 들어보세요. 네. 종배님 목소리가 좋아서 잔잔하게 밤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소개하는지 이제 알겠네. 참 아침부터 정말. 아, 칭찬이에요. 목소리가 좋아서. 수면제라는 거잖아. 수면제 지금. 네. 되게 좋아하네. 뭐, 한국에서는 아침을 열고 런던에서는 하루를 닫는 종배다 뭐 이런 거죠. 좋은 거예요. 아, 예. 예, 범블비님 감사하고요. 겨울잠님, 종배형 안녕하세요. 전 이종배입니다. 오, 그러시구나. 무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네. 멋진 시사평론가 가려운 네. 곳 쓱싹쓱싹 긁어주는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라이브로 들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JB리님 고맙습니다. 아하, 네. 슈팅스타님, JB 안녕하세요. 제주도 출장 중에도 자연스럽게 시선 집중할 수밖에 없네요. 오. 오늘도 귀에 쏙쏙 박히는 시사정리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 제주도로 출장 가신 거예요? 너무 좋겠다. 아, 부럽다. 너무 우리도 좋겠다. 출장 방송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출장 방송. 출장 방송? 좋죠. 제주도 가서 어때요? 아, 좋죠. 그렇죠. 피디님? 네, PD님을 특별하게 부른 이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AS 타임 가실까요? 네, 대정부 질문 첫날 국회에서 뜨겁게 맞섰던 전현직 법무부 장관 시선 집중 인터뷰로 간접적으로 어제 2라운드를 펼쳤습니다. 네. 박범계 전 장관이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이 한 법무행정 중에 후퇴한 것으로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 부활을 좀 꼽으면서 검언유착 강화로 가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을 받아서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물었는데요. 그 대답 함께 들어보시죠. 박범계 전 장관께서 티타임 복원 같은 그런 언론 홍보를 강화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수사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검언유착 강화로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혹시 보탤 말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 과거에 지난 정부 하에서 있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습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든 뭐 답을 안 하는 것도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단어가 귀에 꽂히는데요. 공평하게 질문을 할 권한을 주고 대화하는 것이 조화로운 길이다. 그리고 그게 소통이고 정상화하겠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JB 어떻게 들으셨어요? 언론의 그 역할 가운데 분석이 있고 비판이 있잖아요. 있죠. 저희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바꿔서 재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 재언. 재언? 네.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요. 차라리 티타임 말고 브리핑을 하셔라. 그러니까 그 카메라 돌아가고 유튜브 요즘 뭐 다 유튜브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공개되는 브리핑을 하셔라. 그러면 모든 게 투명해지고 국민에게 알리는 부분들도 뭐 100% 순도 100%로 그냥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재언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시선 집중과 인터뷰도 좀 해주셔라. 네. 네, 어제 업무 보고에 대한 브리핑도 뭐 다른 장관과 달리 아주 적극적이었고요. 브리핑을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의 이야기에도 손짓하면서 질문 더 해도 된다. 네. 뭐 저기 기자님 질문 안 하셨으면 더 하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출근길 문답을 중단할 수는 없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탑은 당연히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공무원은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되고 즉답하고 답 안 하는 것도 답이라고 하고 그게 소통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걸 정상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대화 화면이 사진기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그리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라고 대화창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답한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이모티콘도 등장을 했고요. 네, 지금 이 사진 한 장이 파장이 큰데요. 네. 일단 좀 포인트 짚어주시죠. 여러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메시지가 포착된 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제 기억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포착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저 그런 점이 참 이채롭다. 일단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사진 포착의 경우에는 일부는 의도적으로 노출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일부러 파문을 키우기 위해서 문자 내용을 노출시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장 뒷좌석에서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 노출 아니냐라고 의심을 살 만한 노출권이 꽤 있었는데 그럼 이번 경우는 어떠냐? 네. 이걸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자 정황상 이게 혹시 의도적 노출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그 시선도 있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두 사람 간의 메시지가 오간 시점은 어제 오전 11시 때였어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카메라에 찍힌 건 오후 4시 때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왜 이때 했느냐? 여기서 이거 혹시 의도적 노출 아닐까? 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어제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여행 경비 내역이 한 언론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가 누군가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한다면서 환멸감이 든다고 밝혔는데 딱 그때 이 건이 또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상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따라 붙었는데 근데 그렇게 보기 좀 힘든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단지 이 텔레그램 대화창을 들여다보는 거라면 그렇게 좀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메시지 입력창에 메시지가 입력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강기훈과 함께라고 네, 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노출시키기 위해서 대화창을 연 게 아니라 뭔가 메시지를 또 보내기 위해서 연 걸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네, 놓고 보면 자주 톡하는 사이군요. 바로 그 점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 점에서 일단 의도적 노출이라고 보기는 좀 약간 그 지금으로서는 성급한 해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앞세운다라는 게 좀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결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번 메시지가 아무튼 그 공개가 됨으로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건데요. 오, 효과가요? 효과요? 첫 번째,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활약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호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그 사령탑에 대한 신임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요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실시간으로 메시저 대화를 나눌 정도의 위상이라는 게 어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진정한 윤핵관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의외의 소득이 발생했다. 어허. 요점을 봐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 내용은 역시 메시지 대화 내용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네.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내부 총질에 해당하는 사례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준석 대표 행보에서 네. 대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쭉 살피면서 내려오더라도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빚었거나 공격을 했던 대상은 대부분이 이른바 범윤핵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이 못마땅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상식적 해석일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점은 이번 메시지 노출건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징계 직후에 윤핵관들과 만찬회동을 갖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징계에 불편한 심정이었다면 만찬회동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점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를 지적을 하면 자, 내용이 어떤 건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정파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아, 이 점도 놓칠 수가 없다.
네. 대통령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 점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이었는데 지금 또 언론이 주목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은 이제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 이렇게 속마음이 확인이 되면 대통령이 당권 싸움을 주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준석 대표 징계에 결국 윤심이 작용했다. 이런 논란이 일면 이제 정당성 논란도 일게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과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얻는 게 있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공개가 되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는. 근데 공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아, 네. 근데 공개가 됐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결론적으로는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죄송하다고 어제 간밤에 입장을 밝혔던 거고요. 이제 조기 진화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근길에 말씀을 하시려나? 진화가 어떻게 되니까 제대로 될지는 좀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대표 권한 대행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직무대행. 네. 근데 대통령실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번 사진도 그렇고 조금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주목할 게 강기훈과 함께라고 하는 인력창에 그러니까 입력되고 있던 내용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이제 지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 강기훈이 누구냐? 어제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지금 궁금증이 뭐 나왔어요. 사실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무리하게 추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다시 말해서 이 메시지 입력 내용을 보면 오전 11시 때 메시지 했던 게 끝나고 4시 때 다시 입력하는 것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강기훈과 함께라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강기훈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뭔가의 대화가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아,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거두절미하고 바로 강기훈과 함께라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알고 있다. 내지 역할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게 뭐냐. 네. 이게 검증이 돼야 돼요. 네, 지금 뭐 한간의 언론 보도로는 자유의 새벽당 창당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좀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청년 정책 관련을 조언했던 걸로 알려져 있다. 이제 지금 여기까지 나왔고 뭐 우리나라에 워낙 또 동명이인이 많다 보니까 네, 올린 유튜브를 좀 내렸다는 면에서도 좀 언론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추가 해명이 나올지 이런 것도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촌철님들의 의견 잠깐만 소개할게요. 공진단님. 뉴스가 더 소설 같아요. 작가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지금의 현실이 조금 코미디에서 공포 영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라고 찝어주셨고 김진선님 대통령의 겸직이 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실질적 검찰총장, 실질적 당대표 뭐 이렇게 좀 꼽아주신 분도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어떤 추리 소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전 국민의 추리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주간조선이 보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류사명 총경은 2019년 서울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참여한 뒤 인증 사진을 남겼다가 논란이 되자 1시간 만에 삭제했다. 당시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류 총경은 2019년 10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팀장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포털에도 노출이 됐는데 1시간 이상 노출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삭제가 됐습니다. 오. 알고 보니까 오보였던 것이죠. 기사 속의 인물은 류사명 총경이 아니라 다른 총경이었다고 합니다. 류사명 총경은 당시에 부산 영도 경찰서장이었다고. 네. 근데 기사는 삭제가 됐지만 그 사이에 퍼나르기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겠습니까? SNS 등에서 류사명 총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 6815님이 주간조선 그 기자 이름 뭔가요? 이건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주목할 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엊그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비판하면서 특정 출신을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근데 주간조선이 보도를 통해서 부각하고자 했던 것은 특정 출신을 넘어서 정치적 의도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편향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경찰국 설치 반대에 나섰다. 이렇게 연결지으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묘하게 다시 환기되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이 엊그제 특정 출신을 거론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주시죠.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특정 출신이 누구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그 경찰서장들 모임 취재를 해보시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언론이 취재하면 밝혀질 거라는 기대감을 표출을 했는데 처음으로 나온 취재 결과는 오발탄이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언론은 언론이고 이상민 장관은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보를 그었습니까? 특정 출신이라는 게 결국은 경찰대 출신이다. 경찰대 나오면 바로 경위로 임관하는 게 문제가 있다. 네. 라고 그러니까 바로 또 직격탄을 쏘아 올렸거든요. 또 이거에 대해서 경찰 내부나 이런 데서는 또 갈라치기 하는 거냐. 이런 또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내용도 그걸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찰대 개혁이요. 근데 어쨌든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8월 2일에 설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가겠는데요. 하지만 그건 일단일 것 같습니다. 일단이요? 예, 어제 오후에 국회 입법청원 서명자 그러니까 서명이 게시가 됐는데 게시 8시간 만에 15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0만 명이 되면은 해당 상임위에서 90일 기한 내에 심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춰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시선은 그러니까 국회로 돌아가는 건데요. 특히 원내 일당인 민주당의 실력을 재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 여기에다가 국회법을 그러니까 바꾸는 방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국회법을 바꾸는 방안은 모법에서 이탈된 그 행정 입법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까지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언급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무얼 우선 중점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이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실력을 재야 되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님이 현실이 이러니 언론이 오보하면 손해배상 세게 때려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해주셨고 5696님 그걸로 따지면 사관학교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하는 것 그리고 5급 행정고시와 7급 공무원 시험 등도 다 불공정한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안철수 의원이 어제 방역 관련 토론회에서 인터넷과 언론에서 과학 방역이 뭐냐고들 하길래 답한다 라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질병관리청장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데 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과학 방역의 시작이다. 오, 심플한데요? 그렇죠. 심플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선명해지니까. 자, 그럼 안철수 의원에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냐고 반문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일단 놔두고 그보다 먼저 짚을 점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과학 방역의 시작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임 시간이나 인원 제한과 같은 통제 중심의 정부 주도 방역이 지속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뭔가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면 정부가 시간이나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그동안 2년 반 동안 취득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일상 회복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 방역이 지속성이 없다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명이잖아요. 네. 이 말에서 추출할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과학 방역의 사령탑 메시지가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 점이고요. 둘째, 과학 방역의 사령탑이 설정한 방역 기조가 과학 방역이라기보다는 국민 참여 방역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요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고 전문가를 사령탑으로
지는 게 과학 방역의 시작이라는 안철수 의원의 그런 확신은 과연 맞는 것인가? 본인 스스로도 좀 다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가 2년 동안 겪어온 경험과 지혜를 살려서 그냥 각자 잘 해내자 이거죠. 정리하면. 그러니까 백경란 청장의 이야기 말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